여러분 혹시 캠핑카 생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멋진 캠핑카를 끌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 캠핑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은퇴 후엔 저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어떤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낭만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더라고요. 특히 은퇴 자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가족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캠핑카 생활을 선택해야만 했던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은퇴의 덫, 캠핑카에서 시작된 끝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삶이 왜 예상보다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실제 사례도 곁들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낭만과 현실 사이의 간극. 사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돌발 비용이에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확실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니 정해진 연금이나 저축을 깨서 생활해야 하는데 캠핑카 유지비가 생각보다 꽤 듭니다. 차량 세금, 보험, 캠핑장 이용료, 주유비, 수리비, 여기에다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한 달만 살아봐도 의외로 많죠. 그리고 이런 비용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아끼자 생각해도 막상 길 위에 있으면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좀 놀자, 저 맛집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캠핑카가 언제 고장 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긴급 수리비가 터지면 완전히 난감해지는 거죠. 2. 사례 1. 내 집을 팔고 캠핑카에 올인한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60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원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아예 집을 팔고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자는 결심을 했죠. 더 작은 전세집이라도 구해놓고 나머지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해야 했는데 김 씨는 한번 사는 인생, 언제 또 여행 다녀보겠냐라는 마음에 과감하게 집을 정리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경치를 보며 일어나고 아내와 둘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우듯 가고 싶은 곳을 다녔죠. 문제는 그 행복한 때가 생각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했고 조그만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비가 빠져나갔죠. 그리고 밤의 추위나 더위를 이겨내려고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김 씨는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매일 먹고 자는 방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감동도 서서히 희미해지더라고 토로했어요. 한참 뒤에는 더는 유지가 힘들어져서 결국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팔 때 꽤 인기가 있는 모델이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지만 이미 집값은 훌쩍 올라버린 뒤였죠. 김씨 부부는 지금은 소도시 쪽에 월세로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전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시사점. 은퇴 후 수입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자산을 나눠서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부를 여행 자금으로 쓴다든지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사례 2세컨드 라이프의 꿈이 좌절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원래부터 여행 블로그를 운영해왔고 은퇴 후에는 오지 여행을 다니며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를 마련해서 전국 혹은 동남아까지도 누비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죠. 특히 캠핑카 생활을 하면 인터넷 환경도 고르지 않고 전기도 부족해서 노트북 충전하기도 힘든 상황이 잦았답니다. 여행할 땐 촬영을 해야 하고 편집하려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럴 공간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결국 콘텐츠는 제대로 못 만들고 가끔 여행 사진 몇 장만 올리는 수준이 되면서 수익은커녕 허리만 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을 이동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경로 변경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일정이 틀어져 스트레스가 쌓이고 콘텐츠 제작은 더더욱 뒷전이 되었죠. 체력도 나날이 떨어지다 보니 이 씨는 결국 차라리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시사점.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할 때는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는 낙관적 기대 대신 구체적인 실행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캠핑카 생활이 인터넷, 전기, 물 등 기본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사례 3. 간병 부담을 피해 캠핑카로 도피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돌보길 희망했지만 본인은 내가 은퇴까지 했는데 이런 간병 생활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도망치듯 캠핑카를 사서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언젠가 한번 큰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막상 캠핑카에서 살아보니 잠깐은 자유롭고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서 도망쳐온 것 같은 죄책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밤들이 이어졌죠. 아플 때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차가 망가져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아내와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더 건강이 악화되셨죠. 한마디로 캠핑카로의 도피는 현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사점. 은퇴 후에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5.1 구체적인 재무 계획. 가장 중요하지만 늘 귀가 아플 만큼 듣는 얘기가 돈 관리죠. 그래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 가능한 지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모두 대비해야 해요. 기본 생활비, 임대료, 식비, 공과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의료보험만 믿지 말고 별도의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행 및 취미비 은퇴 후에야 비로소 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인데 무작정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적정 예산을 꼭 계산해 놓고 월별 혹은 연간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5.2 주거 문제. 어디서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집을 팔고 캠핑카에 뛰어드는 건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단기 여행 형식으로 캠핑카 활용. 집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거주 공간은 마련, 월세나 아주 작은 전세 등. 캠핑카는 세컨드 옵션으로 두는 편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5.3 가족과의 소통. 퇴직 후엔 오히려 가족 간 문제가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캠핑카로 훌쩍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자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병, 육아 지원, 경제적 분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 미리 솔직하게 의논.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서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5.41과 취미의 균형. 사례 2에서 보셨듯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꿈꾸는 분이 많습니다. 캠핑카로 다니며 유튜브를 한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전기, 인터넷, 편집 장비, 안정된 촬영 환경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화보다는 오히려 취미에 무게를 두고 즐기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6.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은퇴 후의 캠핑카 생활이 왜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리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캠핑카 생활이 불행을 안겨주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자금이 있고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고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면 멋진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사기만 하면 내 은퇴 생활은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고립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허덕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해 나가야 진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때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함께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정말 캠핑카 생활을 꿈꾸고 계시다면 꿈은 이루되 현실적인 부분을 꼭 꼼꼼히 챙기셔서 행복한 길 위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샤워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봤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정년퇴직,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보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하며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그 자유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바쁘게 일할 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돈, 건강, 인간관계, 시간의 의미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군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죠. 이 글에서는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6가지 후회를 정리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깨닫는 가장 후회되는 6가지. 1.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퇴직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병원 비자녀, 지원 여행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생활비의 전부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2. 일이 없으니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고 주변과의 대화도 끊깁니다.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 생각보다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3. 건강을 미뤄뒀던 때가 바로 오더군요. 직장 생활 내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뤘던 결과는 곧장 찾아옵니다. 무릎, 혈압, 당뇨, 심지어 우울감까지.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칩니다. 4. 관계가 끊기니 세상이 좁아졌어요. 일터를 떠나면 인맥도 급속히 사라집니다. 평소 잘 지내던 동료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로움이 병이 됩니다. 5.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무료함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되죠. 6. 은퇴 후 계획?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엔 자연스럽게 시간이 채워질 거라 믿죠. 하지만 은퇴 후 삶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돈을 운용하고 어떤 삶을 살지 구체적인 설계 없이는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 3가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었던 정영수 씨. 30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정영수 씨가 겪는 정년퇴직 후 2개월간은 드디어 쉰다 는 해방감을 누렸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요. 시간은 넘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라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뒤늦게 시니어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죠. 그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 내 시간을 채울 무언가를 꼭 준비하세요. 사례 2.
퇴직 3년 만에 적금 바닥난 박미선 씨. 박미선 씨 64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다 61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자녀 결혼자금, 부모 병원비,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로 인해 3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월세 30만 원 받는 것도 세금, 건강보험료 다 물어야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재테크는 젊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지금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노후를 다시 계획 중입니다. 사례 3. 관계 단절이 고통스러웠던 김정자 씨. 퇴직 전까지만 해도 김정자 씨 66세는 전화기만 들면 친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고 외로움이 몰려왔죠. 가끔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이제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유일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동호회에 나가면서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그녀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관계는 퇴직 전에 미리미리 다져야 돼요. 퇴직 후에 시작하려면 너무 늦어요.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 퇴직이 인생의 쉼표이길 바랐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후회를 남기고 준비된 퇴직은 삶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가 됩니다. 퇴직 전에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경제적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연금 외에 소득원을 고민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미리 체험해 보세요. 건강은 꼭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운동은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취미, 봉사, 공부 등 사회적 연결을 퇴직 전에 시작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퇴직 후에도 나만의 목표와 루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가장 후회되는 6가지. 퇴직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인생의 전환점이며 준비 여부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은퇴자들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다양한 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자들이 가장 흔히 후회하는 6가지 항목을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자산 관리 미흡.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문제점. 대부분의 은퇴자는 퇴직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만을 고려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할 생활비, 세금, 보험료,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현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으로 단독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퇴직 전 반드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수익형 자산을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인 지출 추정과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2. 정체성. 상실 일이 없어지니 내 존재가 희미해진다. 문제점. 많은 직장인은 자신의 직무와 사회적 지위에 정체성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퇴직 후 갑작스럽게 자기 존재에 혼란을 겪습니다. 결과 자신감 저하,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등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 퇴직 전 제2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일, 봉사활동, 학습, 취미생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소홀. 그동안 미뤘던 대가가 온몸으로 온다. 문제점. 직장생활 중 과로,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누적된 건강 리스크가 퇴직 후 현실화됩니다. 통계.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의료비 지출 항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들 모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책. 퇴직 전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 체력관리,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식습관 개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4. 인간관계 단절. 퇴직하니 연락 오던 사람도 끊긴다. 문제점. 1.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속히 약화됩니다. 업무 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고립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성. 고립된 노년은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책.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 일회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SNS나 온라인 소통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간관리 실패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문제점 직장 생활로 구조화된 일상이 사라지고 은퇴 후에는 시간의 자율성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현상 계획 없는 여유 시간은 무기력, 자존감 저하, 나아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책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닌 가치 있는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 독서, 외출 등의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6. 노후 설계 부족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다. 문제점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쉼을 기대하다 결국 무료함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립니다. 핵심 은퇴는 새로운 경제 생활의 시작이며 활동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대책 퇴직 전 시뮬레이션 지출 구조, 기대 수명, 의료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생 이막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요약 전문가 해설 포함. 사례 1 명예퇴직 후 무계획 은퇴생활 심리적 고립. 상황 60세 정년 후 2개월간은 해방감을 누렸지만 곧 할 일이 없는 삶이 버거워졌고 우울 증세까지 나타남. 전문가 시각 퇴직 전부터 일외의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며 정체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사례 2 퇴직금 과소비와 고정지출 오판 3년 만에 자산 소진. 상황 자녀 지원, 부모 병원비,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퇴직금 2억이 빠르게 소진됨. 전문가 조언 자산을 현금 흐름 기반으로 재편하고 최소 20년 이상 소득 없이도 유지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필수. 사례 3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실버 커뮤니티에서 회복. 상황 친한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대인관계 고립, 결국 폭지간 모임을 통해 회복. 전문가 조언 관계는 갑작스럽게 회복되지 않으며 퇴직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결론 퇴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유가 된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소득, 건강, 관계, 정체성, 시간관리 등 삶의 모든 요소가 동시에 변화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의 질은 퇴직 이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준비 항목 5가지. 현금 흐름 확보 연금 외에 수익형 자산 확보 또는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 건강관리 시작 체력관리,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 실천. 사회적 연결 유지 일외의 네트워크 마련. 시간 설계 은퇴 후의 일상, 루틴 시뮬레이션. 노후 시나리오 플랜 의료비, 장수 리스크, 인플레이션 대응 구조 점검. 퇴직을 앞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후에는 회복할 수 있지만 방치된 후에는 평생을 흔듭니다. 내 쓸 돈은 없어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족 부양 중인 60년 대생의 눈물. 나를 위해 10,000원 이상 써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찢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하고 정년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가족 걱정 없는 노후는 없구나. 많은 60년 대생들이 이런 말합니다. 은퇴하면 좀 쉬자. 나도 내 인생 살아보자. 하지만요,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기란 쉽지 않아요. 1. 퇴직하면 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첫 번째 사례는 63세 김영수 가명 씨 이야기예요. 서울의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아버지 복학하면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알바해도 안 돼요. 김 씨는 결국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월급은 130만 원 남짓? 퇴근 후에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 간병도 갑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요. 내 쓸 돈이 없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2.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생활비 전쟁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58세 박선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본인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막내가 아직 대학생이라 교육비가 여전히 들어가고 시댁과 친정에도 용돈 드려야 하죠.
남편은 나도 좀 쉬자라며 취미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누가 카드값 내요? 보험료는요? 당신 골프 칠 돈은 없어요. 결국 남편은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남편에게 박 씨는 죄책감도 느끼지만 가족이 먼저잖아. 나도 미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가정 역시 아직 은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내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66세 장명자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딸이 맞벌이 부부라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은 아직 못 보내. 엄마가 잠깐만 좀 봐줘. 잠깐이라는 말은 5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아침 8시에 와서 밤 8시에 딸이 데려갑니다. 사실 돈도 안 주고 그냥 고맙다고 말만 해요. 근데 딸이니까 말도 못하고. 장 씨는 가끔 10,000원짜리 손톱 관리도 망설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싶다가도 딸이 힘드니까 또 참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에도 진짜 은퇴는 없다는 것. 자신을 위해 쓰는 돈,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단지 몇몇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자 노후를 잠식하는 가족 부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가족의 경제 의존,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부모 간병 등. 은퇴를 해도 경제적 책임은 계속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도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터져요. 자기 삶을 뒤로 미루는 문화. 내가 아껴야 애들이 편하지. 내가 손주 봐줘야 딸이 일하죠. 자식 사랑이 깊어도 자신을 희생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없었던 사회 구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도 금세 사라지죠. 그런데 정부, 사회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준비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지출은 죄책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마사지 한 번.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 먼저지만 나 자신도 소중합니다. 퇴직 후 가족과 경제적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도움은 선택이지 책임이 아니에요.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엄마가 매일은 못 봐. 일주일에 이번만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정리도 필요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나만의 일을 시작해 보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재능으로 강의, 글쓰기, 유튜브, 농작물 키우기 등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주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온 수십 년.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그 작은 10,000원이 앞으로의 노후를 바꿔놓을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서 자유롭지 못할까?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본 희생의 굴레. 김영수 씨, 박선희 씨, 장명자 씨. 이분들은 분명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 뇌는 의무를 보상처럼 느낀다. 도파민 회로의 속임수. 뇌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상적 희생 시스템 컴펜서토리 엘트루이점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즉, 뇌가 희생을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녀 등록금을 대신 내줄 때, 손주를 돌봐줄 때, 그래, 내가 도와줘서 잘 됐네라는 내적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도파민을 분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은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되면 심리적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 돌봄 중독은 진짜다. 자녀의 존성 증후군. 60년 대생 부모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십 년간 자식 돌보기에 익숙해진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자녀의 존성, 증후군 차일드 마이너스 디펜던시 신드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삶보다는 자녀의 삶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녀가 자립했음에도 엄마 없으면 안 돼. 우리 애 등록금은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 뇌는 익숙한 고통을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은퇴 후 반복되는 가족 책임이 고통스러워도 뇌는 익숙한 환경을 더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편향 카그니티브 바이어스, 정확히는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삶의 방식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한 소비나 일거리를 줄이는 것 등 낯설고 불안해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 가족을 위해 사는 방식이 뇌에게는 익숙한 패턴이 된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꾸자. 가족을 위한 희생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소비나 활동에서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가, 독서, 운동, 여행, 자원봉사. 이건 자기 보상 셀프 마이너스 리워드이라고 부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나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족은 내가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을 나누는 집단입니다. 나만 희생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불균형해져요. 특히 자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고 부모는 탈진하게 됩니다. 뇌는 새로운 습관에 66일이면 적응한다. 심리학자 맥스웰 멜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을 뇌가 습관으로 받아들이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루에 15분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분비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쓸 돈은 없어.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 한탄이 아니라 뇌가 보상 체계를 잘못 설정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익숙함에 속아 가짜 행복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입니다. 그 뇌도 그 마음도 이젠 당신을 위해 작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대 출신, 대한민국에서 엘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들이라도 은퇴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했던 이력도 명문대 졸업장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가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 직장, 사회적 지위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냉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명문대 출신인 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은퇴,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삶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오늘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1. 학벌은 있지만 은퇴 후 수입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김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며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던 자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묶여버렸죠.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라는 나이는 그를 경력 과잉 또는 비싼 인건비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가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김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이나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자산 관리와 준비라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수입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김 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했던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높은 직급과 바쁜 일정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줬지만 퇴직 후엔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녀는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시간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빈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죠. 이 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장 밖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 돈도 관계도 모두 부족했지만 건강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던 박철민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몇 달 동안 일을 쉬면서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체중이 늘고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죠.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했고 점차 더 활동적인 일상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산과 관계뿐만 아니라 몸이 뒷받침되어야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 준비하기. 퇴직금, 연금, 투자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플랜을 점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만날 사람과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외로움과 우울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나 취미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건강관리에 투자하기. 건강은 자산보다 소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학벌, 과거의 영광, 높은 직위도 은퇴 후 삶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는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수입원. 은퇴 후에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가족 간 지원금까지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곳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을 날린 50대 가장.
서울대 출신의 김 씨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퇴직금을 몰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투자금이 묶였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빠르게 소진됐죠. 결국 그는 50대의 나이에 택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퇴직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연금, 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혹은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은퇴 전에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은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함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기고 가족들조차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이 고립감을 느낀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녀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만날 사람을 찾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돈보다 소중한 자산.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례. 3. 건강을 잃었던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은퇴 후 TV만 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체중은 10kg 늘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대로는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부터 시작해 꾸준히 습관을 바꾼 덕에 그는 건강을 되찾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를 잘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입니다. 경제적 기반 마련.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점검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 주식 배당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퇴직금을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자산 분산을 고려하세요. 사회적 관계 확장. 퇴직 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가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건강한 습관 형성. 매일 30분씩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내리막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 씨, 중소기업 베테랑 이정숙 씨,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박철민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돈, 관계, 건강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